안녕하세요. 자, 오늘 며칠입니까? 11월 9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. 자, 오늘 또 날씨 좋습니다. 이제 완전히 가을 하늘이고요. 온도도 괜찮고 아주 딱 좋습니다. 가을에는 비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가무는 경향이 있는데, 어차피 비가 안 와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나무, 잔디 이런 건데, 나무들은 이제 거의 잎이 떨어지는 추세고, 저희 집은 감나무를 심어놨어요. 뒷마당에 감나무 심어놔서 올해 한 나무에서 감이 한 60개 열렸는데, 이제 나눠 먹고 이웃들이랑 나눠 먹고 저희도 먹었는데 감이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 푸우유라고 한국 그 이렇게 깎아 먹는 감, 딱딱한 감, 근데 굉장히 맛있고, 또 이렇게 한국에서 잘 먹지 않는 감들, 조그만 감인데 이제 홍시가 이제 5그루 있는데 조그매요. 되게 조그만데 애들 주먹만한데 그거 굉장히 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감나무 심어놔서 심은지 이제 3년 됐나? 3년 됐는데 올해까지는 그냥 오케이고, 내년부터는 진짜 꽤 먹을만 할 것 같아요. 꽤 감 따서 꽤 먹을만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감나무를 심기 전에 뒷마당에 소나무가 뭐 한 17그루 막 이렇게 있었는데, 그거를 되게 큰 돈을 주고 다 이렇게 없앴어요. 왜냐면 소나무가, 이상하게 남부에 소나무가 많더라고요. 소나무가 뭐 크게 도움되는 게 없어요. 사실 집 주위에, 미국 집도 집 주위에 나무 좀 심어놓거든요. 근데 그 주된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너무 휑하니까, 나무가 없으면 너무 이제 휑하고 미관상의 이유가 있고, 두 번째 이제 걔가 햇볕을 막아주니까 집이 너무 더워지는 거를 이제 막아요. 그리고 또 바람도 막아준다, 뭐 이런 논리로. 근데 나쁜 점이 많죠. 첫째, 여기 어쩌다가 태풍 오고 그러면은 그 나무가 이제 막 휘청휘청 하거든요. 집으로 쓰러지면 큰일 나고. 소나무가 또 병충해가 꽤 있어요. 소나무 재선충인가? 뭐 이런 비슷한 것들. 그게 한번 소나무를 먹기 시작하면 소나무가 죽어요. 막 3, 4년 있다가 죽으면 이제 썩어서 쓰러지니까 잘라내야죠. 저희 17그루 중에 한 3그루가 그렇게 뭔가 시름시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3년 이내로 위험해질 것 같은 나무들이 있는데, 그래서 3그루를 자르려고 이제 견적을 냈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. 이렇게 큰 나무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봇대보다 좀 높은 그런 크기인데, 나무 한 그루 자르는데 뭐 5, 60만원, 70만원 이렇게 달래요. 말이 됩니까? 근데 3그루 자르는데 뭐 250만원 막 이렇게 달라고 그래요. 와, 정말 말도 안 돼.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그때부터 그 어떤 레이버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그 인건비가.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코로나 나기 훨씬 전에 나무를 5그루를 잘랐는데, 한 그루 자르는데 6만원이었어요. 6만원, 7만원이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막 한 그루 자르는데 5, 60만원 다는 거예요. 거의 10배 됐네요. 거의 10배 됐어요. 그래서 어떻게 딜을 잘 해가지고 큰 돈 들여가지고 다 잘랐어요. 뒷바닥에 나무를. 다 자르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. 그 소나무가 또 가을 되고 그러면 솔잎이 떨어지는데 뭐 산같이 쌓이죠. 걔를 또 가만 놔두면은 잔디가 별로 좋지 않아서 걔 긁어내야 돼요. 긁어내는데 뭐 엄청 많죠, 양이. 긁어내서 그것도 어디다 놓습니까? 그것도 버려야 되는데
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그 가드닝에 드는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정말 다 잘라놓으니까 뒷마당에 갈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어요. 처음엔 진짜 돈이 되게 아까웠는데 몇백만 원 들었어요. 못 자르는데 돈이 아까웠는데 아마 두고두고 괜찮을 거예요. 두고두고 이제 그거 할 일이 없어지니까. 물론 잔디는 이제 깎아야 되고. 그래서 이제 가든이 잘 자리를 잡았다. 자, 어저께부로 아이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그만뒀어요. 큰애는 바이올린을 한 7년 배웠대요. 작은 애도 한 4, 5년 배우고 4, 5년 배웠나? 3, 4년 배웠나? 큰 애도 모르겠어요. 한 6, 7년 배운 것 같아요. 근데 그만두니까 참 시원섭섭했어요. 그만둔 이유가 첫째는 비전이 없어요. 여기 오케스트라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혼자 바이올린을 배워서 뭐가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. 아니, 그거는 두 번째고, 첫 번째는 선생님이 안 좋아요. 바이올린 선생님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. 여기 이 시골이라. 근데 교수법이 정말 모르는 제가 보기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. 그 선생님의 전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교수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비전이 없고 조금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데 같으면은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. 학생 오케스트라. 그럼 거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뭔가 오케스트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좀 실력도 늘고 뭐 그런 어떤 뭐 재미가 있는데 여기는 뭐 혼자 배우니까 그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바이올린을 싫어해요. 사실 바이올린 같은 악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. 근데 이게 어려운 현악기 중에 가장 어려운 악기래요. 그리고 악기 중에서도 참 어려운 악기에 속한대요. 저는 대학교 때 바이올린 이런 걸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대학교 때 무작정 나온상가 가서 바이올린을 샀어요. 그냥 사서 혼자 그냥 막 독학해봤어요. 기타를 조금 칠 줄 아니까 이제 바이올린 뭐 비슷하니까 짚는 거 그 자판은 비슷하니까. 근데 뭐 될 리가 없죠. 그죠? 그래서 어디 뭐 다락에 있다가 나중에 버린 것 같은데. 그래서 바이올린은 참 집사람도 좋아해요. 제가 볼 때 집사람 친구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가지고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. 바이올린 좋아해요, 집사람. 근데 바이올린 시키는데 그게 클래식 악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연습을 보통 많이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데 애들이 그거 뭐 하기 싫어하죠. 맨날 뭐 바이올린 악기 해라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뭐 간신히 막 하고. 근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야 저래서 저게 되겠나 싶을 정도로.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한번 그만둘까 하는데 큰애가 갑자기 울더라고요. 울면서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던 건데 그만두면 뭔가 허전하고 좀 안 좋대요. 그래 그럼 너 해라. 둘째 애도 또 따라서 그렇대요. 근데 이번에 다 그냥 그만뒀죠. 어제부로 그만뒀어요. 마지막 레슨하고. 사실 레슨비가 또 비싼 편이에요. 바이올린 레슨비 제일 비싼 악기 중에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죠. 여기 시골이라 그래도 좀 덜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뭐 형편상 비싼 편이죠. 그래서 뭐 가정 형편도 나아지겠죠 이제 또. 그래서 어제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좀 서운했어요. 조금 근데 시원한 게 더 많았어요. 아이들이 뭐 그걸 사실 고통받고. 자, 그래서 큰애는 학교 밴드를 하면서 그 클라리넷 하거든요. 근데 클라리넷이 그렇게 재밌나봐요. 그 싸구려 악기를 그냥 사줬는데 그렇게 재밌게 하더라고요. 그거는 연습도 그렇게 꼬박꼬박 하고 세상에 시간 맞춰서 연습하고
재밌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너 재밌게 하면 됐다 하고 아주 가만히 또 둘째는 피아노를 배워요. 피아노를 처음에 엄마가 가르치다가 그 부모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. 극단적으로 막 맨날 그러다가 이제 동네 피아노 선생님이 기가 막힌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배우는데 뭐 잘 되죠. 피아노는 또 얘가 재밌어 해요. 연습도 잘하고. 그래서 그냥 피아노만 해라. 그리고 큰애는 그냥 클라리넷만 해라. 그리고 이제 싹 이제 다 정리했죠. 악기라는 게 그게 뭐 대부분 다 하기 싫어하고 잘 안 되고, 제가 볼 때 큰애는 약간 바이올린이 이제 약간 좀 반열에 들었고 이제 할만하다 생각이 들었는데, 작은 애는 뭐 헤매고. 근데 큰애가 무엇보다도 비전이 없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걸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또 흥미가 덜하고, 여러 가지 시키면 해요. 걔는 막 시키면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잘 그만뒀습니다. 예전에 큰애를 또 야구를 시켰었거든요. 아빠랑 같이 노는 매개체 중에 스포츠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야구를 되게 적극적으로 시켰다는 게 이제 어디 뭐 레슨 받았다는 게 아니라 아빠랑 이제 하고 막 그랬죠. 역시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이 이제 제가 물려준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애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면서 야구를 그만뒀는데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. 그쵸? 야구 글러브며 뭐 장비하고 매일 그렇게 공들여서 했는데 그걸 참 막상 그만둔다니까 참 좀 서운했어요. 그래서 내심 진짜 서운했어요. 근데 바이올린은 뭐 애엄마가 서운했겠죠. 애엄마가 바이올린은 전담이었거든요. 다 가르치고 그랬는데 뭐 시원섭섭하네요. 저는 바이올린 사실 뭐 섭섭하기도 하지만 뭐 시원한 것도 있어요. 애들이 하도 뭐 연습하는데 힘들어하고 그거 맨날 소리 질러요. 바이올린 연습하라고. 그러면은 뭐 5분 해. 5분 거짓말 안 하고 5분 해. 이제 좀 어려우면 뭐 좀 더 하겠죠.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. 한 30분 40분씩 해야지 뭐가 될까 말까인데 애들이 뭐 그게 쉽지 않죠.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잘해도 문제예요. 그죠? 바이올린 잘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? 뭐 재능을 보여도 문제예요. 뭐 어떡하려고. 저희가 뭐 그 서포트 해주지도 못하고 여기 환경도 안 되고 그럼 뭐 잘해도 문제예요.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. 그래서 뭐 지만 나를 덜었다. 그죠? 매주 한 주 거기 가가지고 엄마가 가서 막 1시간 30분씩 레슨해요. 그것도 45분씩 하다가 줄였어요. 30분씩 레슨하면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시간 40분 한 주일 맨날 회사 다니면서 힘들게 그걸 이제 뭐 이제 벗어났죠. 하나. 그래서 시원섭섭한 게 있었네요. 그래서 저도 뭐 하다가 잘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거든요. 근데 그리고 애들 어렸을 때는 이거 진짜 시키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시킨 적이 있어요. 야구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요. 근데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. 공부도 마찬가지. 공부도 사실 사람들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부가 가장 타고난다는 거예요. 공부머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공부래요. 그리고 노력해도 그나마 스포츠는 노력하면 그래도 공부보단 낫대요. 이렇게 배우고 이런 것들. 근데 공부가 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물론 그 얘기가 뭐 머리 좋게 태어나서 노력 하나도 안 해도 공부 잘 되고 뭐 머리 안 좋게 태어났는데 공부 뭐 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, 물론 이제
어떻게 태어났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는 게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. 근데 아무리 해도 이제 그만큼 수준을 올라가기 힘들다, 그런 거죠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 공부 뭐 잘 해야 돼서 하기도 하지만, 그걸 따라가야 돼서 하기도 하지만, 그 노력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. 인생에 있어서 그 되든 안 되든 열심히 노력해서 뭘 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뭐 안 되는 게 더 많죠. 인생 살면서 되는 게 더 많겠어요. 되는 거 얼마 없어요, 사실. 근데 그 노력하는 걸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, 아이들 뭐 아이고 공부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죠. 네. 근데 오늘도 잘 또 왔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아침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